혹시 여러분은 미역국을 이것과 함께 드시면 콩팥이 치즈처럼 녹아내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산모도 먹는 완전 식품이라 생각하며 매일 안심하고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미역국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미역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을 유발하고 심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응급실에서 참담한 광경을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급성 삼요관 괴사였습니다. 이는 콩팥이 필터가 순식간에 망가져 더 이상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어머니가 평소 건강을 위해 드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미역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술대 위에서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거나 제 기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올바른 식습관을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하는 아쉬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밥상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콩팥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진실과 임상 경험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 중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최악의 궁합과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섭취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이 경고와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 버튼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밥상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부엌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대파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혹은 대파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미역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미역국에 파를 송송서로 넣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조리법이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행동이 사실은 늙고 병든 콩팥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을 무엇을 먹어도 거뜬히 걸러내지만 60세가 넘어 역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파와 미역의 만남은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독극물 제조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 의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은 뼈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우유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반면에 폐는 인과 유황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2가지가 뜨거운 국물 속에서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파에 들어있는 인성분은 미역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엉겨붙어 인산칼슘이라는 끈적끈적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왜 60세 이상에게 치명적일까요?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런 작은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진 콩팥은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신장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덩어리들은 콩파트 내부의 연약한 점막을 긁어내며 상처를 입히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미역국의 칼슘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콩파트에 돌만 키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마포구에 사시는 72살 김할머니의 사연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할머니는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고 특히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은 깊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며 자식들과 남편이 매일 찾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은 바로 듬뿍 넣은 대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콩팥과 요리는 날카로운 결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돌들이 움직일 때마다 콩팥 내부를 찔러 피오줌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운 할머니께 제가 조심스럽게 미역국에 파를 넣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내 손으로 가족들에게 돌덩이를 먹이고 있었다니 내가 무지해서 우리 영감 콩팥까지 망가뜨린 건 아닌가 하며 자책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맛을 위해 넣은 파 한 줌이 소중한 콩팥의 회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파는 절대 넣지 마시고 과감하게 빼시길 바랍니다. 맛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시만요. 아직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요리법이 사실은 콩팥을 병들게 했던 최악의 습관이라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끼셨다면 그때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파를 빼는 것으로 안심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주부 99%가 매일 부엌에서 하고 있는 가장 흔한 조리법일 것입니다. 바로 냄비를 뜨겁게 달구고 참기름을 누른 뒤 불린 미역을 달달 볶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겨울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고소한 맛이 깊어진다고 배우셨을 테니까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그렇게 끓여주신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늦은 콩팥에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에게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 미역국은 약이 아니라 혈관을 태우는 독성 물질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건강에 아주 좋은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이 160도에서 170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비에서 미역을 볶을 때 온도는 순식간에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참기름은 타기 시작하고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 물질과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냅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 사실은 참기름이 비명을 지르며 산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은 미역의 좋은 성분과 섞여 국물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그 국물을 마시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독소는 걸러낼 수 있겠지만 이미 지치고 병든 콩팥 사구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독소를 걸러내라 콩팥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미세한 혈관들의 염증이 생기며 결국 신장 기능은 더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이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이 무서운 진실을 증명합니다. 은퇴한 목수였던 이 선생님은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등산도 즐기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콩팥에 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뇨가 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담을 하던 중 저는 선생님의 식습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유독 볶음 요리를 좋아하셨고 특히 미역국을 끓일 때면 참기름이 타서 연기가 날 정도로 미역을 오래 볶아야 제맛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부엌에 배어있던 그 고소하고 탄 냄새가 사실은 콩팥 세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선생님의 콩팥 사고체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쪼그라들어 있었고 혈관들은 딱딱하게 구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돌덩이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에게 내 몸에 독을 묻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니 정말 억울하다 하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고소한 맛에 속지 마십시오. 참기름이 타면서 내뿜는 그 매캐한 연기는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발 미역을 참기름에 볶지 마십시오. 그것이 100세까지 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파도 빼고 참기름 넣는 순서도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큰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키니 식탁에서 마주하는 주식이자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어왔던 바로 하얀 쌀밥이기 때문입니다. 뜨끈한 미역국에 같이 은 하얀 쌀밥을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그 맛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미역국에 말아 먹는 흰쌀밥은 콩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 밥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과 콩팥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을 거치며 섬유질과 영양소가 깎여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소화 흡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식사 후 불과 30분도 안 돼요.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맑아야 할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약한 혈관 뭉치인 콩팥 사고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끈적한 혈액은 사고체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치료했던 65세 방 여사님의 안타까운 생일날이 떠오릅니다. 방 여사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1년 중 가장 깊은 날인 생일날 아침 여사님은 자녀들이 끓여준 소고기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서 흰쌀밥을 2공기나 말아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지고 식은 땀이 흐르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는 400을 넘었고 콩팥 기능 수치는 급격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혈당성 고삼 투합 상태라는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행위가 마치 댐을 무너뜨리듯이 엄청난 양의 당분을 혈관으로 쏟아부었고 겨우 버티고 있던 박 여사님의 콩팥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생일 파티가 콩팥 건강과의 작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병상에 누워 저에게 밥심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든든하게 먹었는데 그 밥이 내 콩팥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으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 한 그릇에 먹는 미역의 양은 기껏돼야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미역으로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미역국에 흰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것과도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수십 년을 먹어온 파도 넣지 말고 고소한 참기름도 볶지 말고 심지어 한국인의 히밍밥도 말지 말라니 도대체 미역국을 무슨 맛으로 먹으란 말이냐 하면 화가 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깊은 숨을 내쉬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미역을 식탁에서 치워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역은 죄가 없습니다. 미역은 여전히 거친 바다가 우리에게 내어준 최고의 선물이며 그 속에 들어있는 후코의 단과 알긴산 성분은 죽어가는 콩팥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명약이 맞습니다. 단지 문제는 미역 자체가 아니라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해버린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무시한 채 과거의 조리 방식만을 고집해온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독이 되는 나쁜 습관이라는 껍질만 벗겨내고 귀한 알맹이만 취한다면 미역은 늙은 콩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맛에 취해 서서히 콩팥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100년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콩팥을 녹이는 3가지 최악의 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비장한 마음을 담아 절제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이 절제라는 단어를 직접 적는 행위는 내에게 보내는 강력한 명령 신호가 되어 여러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자, 댓글에 절제라고 적으셨나요? 여러분이 큰 결심으로 나쁜 습관을 끊어내셨다면 이제 저는 약속대로 미역을 안전한 보약으로 바꾸는 병원식 조리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순서가 아니라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생명유지 장치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이 몸에 좋다고 하니 무작정 물에 불려서 바로 국을 끓여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칼륨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들어온 칼륨을 오줌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마비가 오고 손발이 저리다가 결국에는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다가도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사람은 미역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역 속에 숨어있는 칼륨을 안전하게 빼내는 전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른 미역을 요리하기 전에 미지근 한 물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담가두십시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중간에 물을 2-3번 정도 새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둘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기 전에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미역 조직 속에 갇혀있던 남은 칼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데쳐 먹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미역에도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역을 데치거나 불린 그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미역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염분 덩어리이자 콩팥을 공격하는 독소 국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콩팥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미역 건더기만 건져서 찬물에 2-3번 헹군 뒤 꽉 짜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미역은 칼륨 성분이 90% 이상 제거되어 콩파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청소부인 수용성 식이섬유알긴산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식감도 훨씬 꼬들꼬들해져서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칼이라는 흉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고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안전하게 조리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미역의 효과를 1000배 만배로 높여주는 기적의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미역 섭취의 골든타임은 바로 식사 전시 부분입니다. 왜 하필 식사 전시 부분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속에 미역을 먼저 먹게 되면 미역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위장벽에 야른 젤 형태의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이 천연 코팅막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속에 있는 당분과 지방 그리고 콩팥을 힘들게 하는 각종 노폐물들이 위벽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알긴산 젤에 갇히게 됩니다. 알긴산은 이 나쁜 물질들을 끌어안고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독소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마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 앞에 튼튼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해조류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30%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먹는 순서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받아야 할 충격이 3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자연치유법이 아닐까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미역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먼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은 언제나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역을 물에 담가 칼륨을 뺐다. 그리고 밥 먹기 15분 전에 먼저 먹는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미역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잊지 않도록 우린 후에 강력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콩팥을 살리는 골든 타이밍 숫자 15를 아래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15분의 기적을 믿고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단 두 글자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의 식탁 예절을 바꾸고 10년 뒤에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댓글에 15라고 남기셨나요? 미역을 안전하게 손질하는 법과 섭취하는 골든 타이밍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파와 고원의 참기름 그리고 흰쌀밥을 식탁에서 치워버리라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 국물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나 하고 걱정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콩팥을 부담을 주던 그 나쁜 재료들의 빈자리를 오히려 죽어가는 사구체 세포를 달래주고 맛과 풍미까지 폭발시키는 기적의 짝꿍 음식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대로만 드신다면 미역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를 대신할 최고의 식재료는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폐 들어있는 인과 유황 성분이 칼슘과 엉겨붙어 콩팥이도를 만들었다면 마늘과 양파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콩팥 혈관 속에 끼어있는 끈적한 기름대와 염증 덩어리를 녹여 배출하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파 대신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보십시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미역의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진 콩팥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만약 마늘 향이 너무 강해서 싫으시다면 양파를 껍질째 육수로 내어 사용하시거나 잘게 다져서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퀴리세틴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모세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을 높고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파가 빠진 자리에 들어온 마늘과 양파는 단순한 대타가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두 번째로 혈관을 태우는 고온에 참기름 대신 사용해야 할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기름입니다. 이 오메가3는 만성 콩팥병의 주원인인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기적 같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필터가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붓기를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막을 재생시켜줍니다. 단 여기서도 조리법이 생명입니다. 들기름 역시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 끓는 국물에 넣거나 볶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상태에서 국을 그릇에 담기 직전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살짝 둘러서 드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참기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리 도중에 넣지 말고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향만 입히는 방식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순서만 바꾸어도 콩팥을 공격하던 발암물질 벤조필에는 공포에서 벗어나 참기름 속에 있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만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로 염증을 씻어내고 들기름으로 세포를 코팅해주는 이 완벽한 조합은 병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식탁 위의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미역국은 예전의 그 위험한 국물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콩팥이 숨을 쉬고 두 숟가락 뜰 때마다 혈관이 맑아지는 치유의 음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국물은 완벽하게 살려냈지만 여전히 밥그릇이 비어있어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이 없는 식사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흰쌀밥의 빈자리를 채워줄 하얀 구원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를 먹자니 인과 요산 수치가 걱정되어 콩팥이 망가질까 두렵고 안 먹자니 근육이 빠져서 기력이 없어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대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독소가 거의 없는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아이소플라본은 콩팥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밥을 많은 대신 두부를 으깨서 듬뿍 넣어 보십시오. 미역의 알긴산이 노폐물 흡착하고 두부의 깨끗한 단백질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완벽한 이중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두부는 칼 등으로 부드럽게 으깨서 넣으시면 식감이 몽글몽글해져서 마치 밥알을 씹는 것 같은 포만감을 주어 흰쌀밥 생각이 전혀 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콩팥을 살리는 마지막 비밀 변기는 바로 식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미역국에 식초를 넣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미역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미역초 무침으로 드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초의 시큼한 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은 미역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추어 혈당 지수를 무려 30%나 떨어뜨려 줍니다. 앞서 배운 대로 대처는 미역을 식초와 아주 적은 양의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서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 식초가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미역이 보호막을 쳐주어 식후 혈당과 콩팥 부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친척 중에 이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당숙이신 일은 살초회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초 초회 선생님은 콩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담당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투석실에 들어가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공포감에 선생님은 삶의 의욕을 잃으셨고 우울증까지 겹쳐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가족들 몰래 늦은 밤에 짠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김치에 물을 말아 밥을 드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내게 찾아갔을 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라면 봉지들을 발견하고는 의사로서 그리고 졸카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딱 3개월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흰쌀밥 대신 으깬 두부를 주식으로 드시고 식사 15분 전에는 반드시 식초를 넣은 미역오이 초무침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싫다고 투정을 부리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소변의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둔 최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크리아티닌 수치가 기적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왔고 당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더 무서웠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의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없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의 조합만 바꾸어도 죽어가던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간절한 얼굴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콩팥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거나 투석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지인이 계신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난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내미는 구원의 동아줄이자 한 가정을 비극해서 구해내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역이 가진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하며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콩팥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인 파와 고원의 참기름 그리고 흰쌀밥의 공포부터 죽어가는 사고체를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인 식초와 두부 그리고 15분의 골든타임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공간으로 바꿔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역은 하루아침에 병을 고치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장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콩팥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러지는 미련하고도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러니 콩팥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작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평생 고생한 콩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 자녀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부모님 댁으로 달려가 부엌을 점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습관처럼 넣으시는 파를 말려주시고 찬장에 있는 오래된 참기름 대신 신선한 들기름을 사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100만 원짜리 용돈보다 부모님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꾼 이 작은 식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을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것이라서 가족들과 웃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과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약속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여 100세까지 건강한 콩팥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건강 이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남기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서로의 콩팥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최준혁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 간절한 마음에 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당근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